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벡터즈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네, 이 N of T라는 이 Adaptive White Gaussian Random Process로 모델링 되는 노이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이즈라는 것은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면서 Uncertainty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Uncertainty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인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prerequisite 외에도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 또는 이와 유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prerequisite을 우리가 빠르게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랜덤 베리어블들의 statistical independenc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additive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단지 더해진다는 뜻을 넘어서 통계적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더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statistical independence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을 배웠고요. 그 expectation과 관련돼서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들 사이에 correlation, covariance,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또한 이를 반복하였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가우시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특히 이번에는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 벡터즈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를 위해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캐릭터리스틱 펑션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선수 과목에서 배웠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졌을 때 캐릭터리스틱 펑션, CF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피탈 CF로 써보겠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먼저 이건 노테이션이고요. 캐피탈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phi라는 캐피탈 phi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오메가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 대응이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네, expectation이고 요 안에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 있습니다. function of 랜덤 베리어블이죠.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퀀터티의 expectation은 그 퀀터티의 어떤 value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야죠. 그래서 e to the j 오메가 x는 더미 베리어블이고 그 다음에 이 캐피탈 X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곱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 of the 랜덤 베리어블 x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가요? 한번 인티그란드 안에 있는 두 팩터의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DF를 쓰고 그 다음에 e to the j 오메가 x dx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뭐죠? 만약에 여기 부호가 지금 플러스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면 바로 PDF의 후리에 트랜스폼이죠. PDF의 후리에 트랜스폼인데 부호가 여기서는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바로 후리에 트랜스폼 오브 더 PDF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그러면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인버스 트랜스폼이 PDF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부호만 바꿔놨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의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또 그 후리에 트랜스폼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PDF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하고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부터 다시 PD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PDF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바로
CDF와 이퀴벌런트 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증명은 제외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하다고 하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DF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ver Random Variable이 그 랜덤 베리어블을 fully characterize 하는 것처럼 모든 특성을 다 담고 있는 것처럼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또한 이 랜덤 베리어블을 fully characterize 합니다. 그리고 nth order moment of the random variable x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x에 대해서 moment 어떻게 정의됐었죠? 네. nth order moment는 x raised to the power of n 이렇게 되고 이것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n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되죠. 모든 n에 대해서 이 nth order moments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랜덤 베리어블을 캐릭터라이즈 한다는 것을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펑션 하나와 이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nth order non-central moments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싶지만 그것은 exponential 펑션의 테일러 시리즈로부터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 to the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리얼이거나 컴플렉스에 상관없이 이것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이렇게 되죠. n이 0에서 무한대이고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것은 해석학 시간에 보면은 유니폼리 컨버지를 하고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썸은 잘 정의가 됩니다. 이런 걸 시리즈 전개라고 하죠. 시리즈 익스펜션. 그래서 이건 특별히 테일러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제로에서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x 자리에 e to the j 오메가 x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서메이션은 그대로고 n 팩토리얼도 그대로고 이 x 자리에 j 오메가 x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x 자리에 캐피탈 X를 넣은 다음에 expectation을 취하면 이쪽은 expectation of e to the j 오메가 캐피탈 X이고요. 그 다음에 summation은 그대로 나오고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이나요? 네, j 오메가의 n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x raised to the power of n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x의 non-central moment들이 알려져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바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함수로서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 랜덤 베리어블을 풀리 캐릭터라이즈 한다면 이 모든 센트럴 모멘트들이 non 센트럴 모멘트들이 모여서 이 랜덤 베리어블을 풀리 캐릭터라이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모멘트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디스크라이브 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mean과 variance를 안다고 하겠습니다. variance는 non-central moment들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variance는 non-central moment 두 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었었죠. 왜냐하면 variance를 구하기 위해서는 centralize 하기 때문에 여기 빼야 됩니다. mean을. 그리고 유니트를 맞추려면 variance는 x의 유니트의 제곱의 유니트를 갖는데 따라서 x제곱이 되고 여기는 x고 이거 제곱해서 유니트가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mean variance, 평균, 분산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평균과 분산만으로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statistical property를 모두 잘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특정한 랜덤 베리어블들은 몇 개, 단순하게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finite한 개수, 유한한 개수, 적은 수의 개수의 모멘트들만으로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조금 전에는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번에는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럴 때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x가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랜덤 벡터를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네, 조인트 CDF가 필요하죠. 조인트 CDF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쓰는 것이 네, 좀 복잡합니다만은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밑에 랜덤 벡터 x, 아규먼트도 같은 길이의 베리어블 x. 네, 또는 캐피탈 F를 로어 케이스 F로 바꿔서 네, 조인트 PDF로 나타낼 수 있는데 조인트 CDF도 조인트 PDF도 이 랜덤 벡터 X를 풀리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 랜덤 벡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입니다. 자,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이번에도 노테이션은 여전히 p를 쓰겠습니다. 캐피탈 p를 쓰고 그 다음에 랜덤 벡터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란 뜻으로 서브스크립트에 x 언더스코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어떻게 됐죠? 앞서 페이지에서 네,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하나의 베리어블 오메가의 함수였죠. 이제는 여러 개의 베리어블의 함수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x1, x2, CDF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xn, 그 다음에 오메가1, 오메가2 해서 오메가 서브 n까지. 이때 가정은 이제 x가 랭스가 캐피탈 N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여기서는 벡터 오메가를 썼죠, 지금. 그래서 e to the j,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마이너스 1이고 자세히 보시면 오메가라는 랭스 n짜리 벡터와 랭스 n짜리 랜덤 벡터를 내적을 하고 있죠. 내적은 어떻게 정의되죠? 오메가의 첫 번째 엔트리 곱하기 x의 첫 번째 엔트리 더하기 오메가의 두 번째 엔트리 곱하기 x의 두 번째 엔트리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뜻입니까? j 한 다음에 오메가 1 x1 더하기 오메가 2 x2 해서 오메가 n xn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랜덤 벡터 오브 랭스 n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정의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인티그레이션 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PDF를 써야죠. 예, 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값 곱하기 확률입니다. 그래서 값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오메가 1 이제 요 캐피탈 X는 랜덤 베리어블이란 뜻이니까 이것을 더미 베리어블로 다 바꿉니다. X1을 쓰겠습니다. 오메가 2 X2 해서 오메가 N XN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값이고 그 다음에 확률이 나와야죠. 확률은 조인트 덴서티를 쓰겠습니다. X2, XN, X1, X2, XN. 자, 그러면 베리어블이 캐피탈 N개 있으니까 dx1부터 네, dxn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 적분이 네, 하나가 아니죠. 이렇게 n개가 있고 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바로 랜덤 벡터 x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티그란드에 있는 두 팩터를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네, 조인트 덴서티 펑션의 멀티 디멘셔널 후리에 트랜스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부호는 다 바뀌어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데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덴서티 펑션의 후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그것의 인버스 트랜스폼 이렇게 조인트 PDF와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 랜덤 벡터를 fully 캐릭터라이즈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오더의 모멘트들 그들이 있어야지 네, fully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다. 어떤 랜덤 벡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클레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퍼티인데요. 랜덤 벡터들이 인디펜던트 하면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제 팩터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베리어블인 걸 먼저 볼까요? 베리어블들이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b sub x of 오메가인데요. 여기서 PDF가 팩터링이 되죠. 인디펜던트 하니까요. x1, fx2, x2.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분들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hi of x1의 오메가 1, phi sub x2의 오메가 2, times해서 phi sub x 캐피탈 N의 오메가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랜덤 벡터 x의 엔트리들이 모두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면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걸 마지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합니다. 마지널 캐릭터리스틱 펑션들의 곱으로 프로덕트로 팩터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부터는 이제 드디어 가우시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강의 전체에서는 다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가우시안 앞에 리얼 밸류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리얼 밸류드는 여기서 이제 드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정의입니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리얼 밸류드죠. 드랍하겠습니다. 그 말은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 x를 어떤 경우에 가우시안이라고 부르겠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efinition에 나오는 이 if라는 것은 보통은 if and only if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을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DF가 두 개의 컨스탄트로 파라메터라이즈 되면서 이런 형태면 가우시안이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것은 여기 컨스탄트가 어디 있죠? 시그마 스퀘어라는 컨스탄트입니다. 또는 시그마. 그래서 컨스탄트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함수입니다. x의 함수인데, e raised to the power of minus the quantity x minus mu squared divided by 2 sigma square. 이렇게 해서 여기 시그마 스퀘어가 또 나오고, 여기는 이제 다른 파라메타인 컨스탄트인 mu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스탄트는 뮤와 시그마 또는 뮤와 시그마 스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e raised to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exp에서 이렇게 괄호를 씁니다. 안에 너무 복잡하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쓰기도 하니까 이 두 개 같은 말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e to the minus x는 어떻게 되죠? e to the minus x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0일 때 2의 0승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x가 커지면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e to the minus something 그럴 때 이 something이 양수에서 이 양수의 범위에서 점점 커지면 값은 1보다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e to the minus x 제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0에서는 1이죠. e to the 제로니까. 그 다음에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커지면 x가 커지면 e to the minus 한 다음에 점점 큰 값이 들어가니까 역시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음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곱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시메트리컬하죠. 그래서 그려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요. 이렇게 벨처럼 나온다고 해서 종처럼 벨 커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e to the minus x 스퀘어는 벨 커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e to the minus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x 스퀘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스퀘어가 만약 1일 때 이렇게 생겼다면 시그마 스퀘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스퀘어가 2가 되고 4가 되고 한다면 x가 그만큼 커져야지 이 엑스포넌트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스퀘어가 커지면 이렇게 점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스퀘어가 요 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딱 이 폭은 아니고요. 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그마 스퀘어 또는 시그마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시그마 스퀘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요 마이너스 뮤는 어떻게 되죠? 이 커브를 그렇습니다. 이게 오리진인데 포인트 오브 시메트리가 이 시메트리를 쉬프트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 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거는 이제 이 펑션을 스케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오리진이고 만약 이건 뮤라면 x의 함수로서 이렇게 이제 돼서 베일 커브가 뮤를 중심으로 시메트리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특징이 뭐죠? 네, 이게 PDF죠. 그래서 이걸 다 적분하면 에리어는 언제나 1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그마가 커지면 이 폭이 커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분모의 1 오버 스퀘어 루트 시그마 스퀘어, 즉 1 오버 시그마로 함으로써 시그마가 커지면 이쪽으로 커지는데, 네, 높이를 요 시그마만큼 줄임으로써 이 전체 에리어가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를 시그마 배하고 세로를 1 오버 시그마 하면은 면적이 일정하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스퀘어가 들어가고 시그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오버 스퀘어 루트 2파이의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의 스퀘어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좀 익숙해지죠. 여기로 보시면은 이것은 결국은 이 자리에 만약 x가 있었다면, 네, x 대신에 normalized version of x 어떤 거였죠? 먼저 센터링을 뮤만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서 뭔가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시그마를 증가시키면 폭이 시그마 배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1 오버 시그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모양이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힌트에서도 뭐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랜덤 베리어블의 덴서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면 당연히 이 포인트 오브 시메트리가 뮤이기 때문에 평균은 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베리언스를 계산해 보시면 이 시그마 스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딱 두 개의 모멘트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irst order non-central moment인 민과 그 다음에 second order central moment인 시그마 스퀘어로부터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 second order central moment는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of x squared minus the quantity expectation of x squared 이렇게 되기 때문에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와 first order non-central moment로부터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멘트만으로 fully characterize 되는 PDF입니다. 방금 앞 페이지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 페이지로부터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fully characterize 하기 위해서는 CDF, PDF, 캐릭터리스틱 펑션 또는 모든 모멘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은 PDF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가 되고 특히 이것들이 몇 개의 모멘트들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은 워낙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파라메타 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두 개의 파라메타 시그마와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여기 캐피탈 N을 씁니다. 왜 가우시안인데 G를 안 쓰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N으로부터 여기 N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결모니 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X가 요 가우시안 위드 민, 뮤,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꼭 이 노테이션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노테이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풀리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으로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앞 페이지에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덴서티 펑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정의를 쓰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with mean, mu, variance, sigma square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exponential 펑션이고 그 exponent가 두 개의 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여기 j가 있고 오메가는 리얼이고 mu도 리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컴플렉스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 디바이 바이 2는 리얼입니다. 방금 전에 썼던 이 exp라는 노테이션으로 쓰면 아규먼트 안에 이제 exponent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컴플렉스 exponen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헷갈릴 때는 뮤를 0으로 놓으면 여기서 첫 번째 텀이 없어지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e to the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 디바이 바이 2입니다. 자, 이것을 오메가의 함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죠? 네, 아까 본 것과 같죠? 오메가만으로 보면 결국은 e to the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라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것을 적절히 이 호리젠탈 엑시스 쪽으로 스케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CDF,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여전히 벨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부터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부터 벨 커브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벨 커브고 벨 커브의 인버스 트랜스폼도 따라서 벨 커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fer 또는 compare란 뜻이죠. compare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cf라고 쓰면서 네. density 펑션은 어떻게 됐었죠? 해당하는 density 펑션은 1 over square root 2파이에 e to th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u over sigma의 스퀘어인데 여기 2분의 1이 붙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1 over sigma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스퀘어 루트 안에 넣어서 1 over 2파이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exp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x 마이너스 mu 스퀘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보실까요? 이 x 스퀘어가 있죠. 뮤를 0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 시그마 스퀘어가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스퀘어가 늘어나면 이 벨커브의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었죠? 덴서티 펑션은 네, 시그마 스퀘어가 베리언스에 해당됐죠. 베리언스가 크다는 건 어떻습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시그마 스퀘어를 늘리면 덴서티는 늘어나고 캐릭터리스틱 펑션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uncertainty principle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우시안 펄스에서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어떤 폭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폭의 곱을 딱 해보면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늘어난 만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되고 이것이 가장 작은 이 프로덕트 값을 갖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뭐 아마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마 배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민을 제로로 놓은 것을 y라고 하면요. 이번 x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y에 뮤를 더한 것이 되죠. 예, 뮤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니까 뮤 시그마 스퀘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떻게 되죠? 방금 전에 보았듯이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e to the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 디바이 바이 2였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정의대로 e to the j 오메가 x인데 x는 y 플러스 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expectation의 아규먼트를 둘로 나눠보면 e to the j 오메가 뮤와 e to the j 오메가 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상수를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j 오메가 뮤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죠. 따라서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곱해주면 e to the j 오메가 뮤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 디바이 바이 2라서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뮤만큼 이 벨커브를 쉬프트한 효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당연히 붙어서 벨커브가 되죠. 플러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위로 더 올라가죠. 오메가 커지면. 그래서
density 펑션과 characteristic 펑션 모두 이 스퀘어링하는 쿼드래틱 파트에는 부호가 음수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PDF가 넓어지면 CDF는 characteristic 펑션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그마 스퀘어가 분자에 들어가 있고 density에서는 시그마 스퀘어가 분모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이 characteristic 펑션도 두 개의 파라메타 뮤와 시그마 스퀘어로 파라메터라이즈도 했는데 앞서 본 것처럼 뮤는 mean이고 시그마 스퀘어는 x의 variance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characteristic 펑션을 보시면 여기서 뮤가 리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가 non 네거티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가요? 시그마 스퀘어가 분모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에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density 펑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보시면은 분모에 시그마 스퀘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density 펑션, PDF, 가우시안 랜덤 베리블의 PDF는 시그마 스퀘어가 0이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그마 스퀘어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제 PDF랑도 관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앞서 있는 그 PDF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그마 스퀘어가 제로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스퀘어 제로를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j 오메가 뮤가 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나온 것과 비슷하죠? 네, 해보시면 델타 오브 오메가가 아니죠. x로 한다면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ensity 펑션이 어떻습니까? 델타 펑션이 되죠. 이것은 당연한가요? 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제로인 가우시안은 바로 상수죠. 네, 뮤에만 값이 나오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density 펑션은 델타 오브 x 마이너스 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PDF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무엇인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하였습니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density 펑션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도 또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정의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두 개의 파라메타, 즉 mean과 variance로 fully characterized가 됩니다. 이것은 PDF와 CDF는 사실 closed 폼이 없습니다. 요 CDF는 이렇게 되죠. 가우시안에서 어떤 x에서 무한대까지 density function dx인데 요 자리에 지금 가우시안이 들어가면 density가 들어가면 이것은 closed 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 elementary function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sin, cosine 이런 폴리노미알 이런 다항식 이런 것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태뷸레이터입니다. 테이블로 만듭니다. 태뷸레이트에서 예를 들면 매틀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테이블처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모두 두 개의 파라메타만으로 파라메터라이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운이 좋다면 다른 모든 모멘트들을 이 두 모멘트들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nth order central moment죠. 여기 mean을 빼줬으니까요. nth order central moment가 있는데 nth order central moment가 이렇게 됩니다. n이 홀수면 즉 13579 가면 0입니다. 그리고 짝수면 2468 이렇게 가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인데요.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여기는 어떤 파라메타로 나타나 있죠? mean은 안 보이죠? 예, 시그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variance의 스퀘어 루트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mean은 어디 갔나요? mean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이제 non-central 모멘트들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n소더 non-central 모멘트들과 그다음 뮤와 시그마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expectation of x의 n승이 정확히 뮤와 시그마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보다 낮은 오더의 non-central 모멘트들을 써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 odd와 even일 때를 보시면 먼저 odd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뮤의 n승의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 곱하기 확률 밀도죠. x-뮤의 n승. 네, 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의 덴서티 펑션이죠. 민이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n이 짝수면 n이 even이면 even 펑션이죠. 네, 뮤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if n이 odd면 odd 넘버면 odd 펑션 기준이 뮤겠죠. 이렇게 됩니다. 즉 그림으로 그리면 이쪽이 x축이라고 하면 여기 뮤가 있고 x 이퀄 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x-뮤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2차식이 x-뮤의 스퀘어드. 그 다음에 x-뮤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x-뮤. 그래서 이 뮤를 중심으로 해서 홀수승은 odd 펑션이고 짝수승은 even 펑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뭘 곱하죠? x의 덴서티를 곱하죠. 근데 덴서티는 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메트리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인티그레이션을 쉬프트를 하죠. 그래서 x-뮤를 예를 들면 y라고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y-액시스가 뮤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요것은 항상 이쪽은 이동하고 나면 덴서티 쪽은 항상 even 펑션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곱해지는 요 팩터가 n이 even이면 even 펑션, n이 odd면 odd 펑션이니까 odd와 even을 곱하면 odd가 돼서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n이 odd일 때는 항상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이 even일 때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요. 한번 결과만 보겠습니다. 먼저 n이 even이면서 제일 작은 건 0일 때죠.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참 2의 x-뮤의 제로승은 어떻게 되죠? 뭐의 제로승은 1이죠. 그럼 이것은 1인가요? 1 곱하기 시그마를 쓰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시그마의 제곱 4승 6승인데 여기 시그마의 제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세요. 제로고 제로승이죠. 그리고 여기에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이 됐나요? 여기 4승이니까 여기 4승이 됐습니다. 6승이니까 여기 6승이고 이게 왜 그럴까요? 먼저 생각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유니트를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x의 유니트가 미터면은 이 0승을 했을 때는 0승은 좀 이상한데 유닛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미터라도 0승하면은 유닛이 없어지면서 1이 되고요. 제곱이면은 미터 스퀘어니까 시그마 스퀘어 되는 게 맞고 4승을 하면 시그마의 4승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1승일 때 0이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 2면은 2보다 작은 홀수를 씁니다. 1. 그 다음에 4면은 4보다 작은 홀수를 쭉 씁니다. 6이면은 6보다 작은 홀수를 쭉 쓰고 그것이 이 식입니다. 이것은 한번 이제 엑서사이즈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자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죠?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앙 이렇게 번역을 했죠. 센트럴, 중앙, 그 다음에 리미트, 극한, 티어렘, 정리. 그래서 많은 우리말 교과서들이 중앙, 극한, 정리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 중앙극한 정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한 버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xi들이 iid 합니다. iid가 뭐죠? independent
이게 independent고요. and 그다음 두 번째 i가 identically, 세 번째 d는 distribu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 다음에 identically distributed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PDF, CDF, CF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메모리리스 소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메모리리스 소스가 있고 여기서부터 XI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통된 평균값은 뮤고 공통된 베리언스 값은 시그마 스퀘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y of n이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x1으로부터 xn까지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죠? 다르게 쓰면 이렇습니다.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 더하기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죠? 시그마분의 xn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나눴죠? 1 오버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눴죠. 지금 캐피탈 n개를 더했는데 n으로 안 나누고 캐피탈 n이죠. 로어 케이스 n개를 더했는데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눴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각각은 어떻게 되죠? 각각은 센터링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졌으니까 노멀라이즈드 된 거죠. 어떤 뜻인가요? 제가 노멀라이즈드 했다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민이 제로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1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항상 됩니다. 모든 랜덤 베리어블을 민과 베리언스가 존재하는 모든 랜덤 베리어블을 민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면은 민 제로, 베리언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든 텀들이 이제 IID 하면서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가 1입니다. 자,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다 더하면 민은 어떻게 되죠? 제로들이 쭉 더해지니까 다 더하면 요 값은 민이 여전히 제로고요.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베리언스는 어떻게 됩니까? 제로 민인 것들의 베리언스. 각각의 베리언스의 합이죠. 그래서 베리언스는 n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 오버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베리언스는 이제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값은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가 1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게 아니라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것이 민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yn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갈 때 요 d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이거 수렴한다는 뜻이고요. 이 d라는 것이 디스트리뷰션, 즉 CDF 또는 PDF 또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가우시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죠. 여기서 n을 바꾸면 y1, y2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yn 이렇게 쭉 갈 텐데 이 n 값이 충분히 크면 어떻다는 거죠? 그것이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과 디스트리뷰션 입장에서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트랜스미터에 있었나요? 리시버에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프리셀렉트 필터가 있었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기 리시버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시버에서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트랜스미터에서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라는 용어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미약한 시그널을 증폭을 하는데 노이즈를 많이 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앰플리파이어를 잘 만들어서 노이즈가 적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앰플리파이어를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인 G가 곱해지고 물론 G는 굉장히 크겠죠. 증폭을 하니까. 그 다음에 노이즈가 더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가 왜 더해지냐면은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이제 리지스티브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전자들이 흐르고 있죠. 전자들이 흐르면서 이 그리드를 이렇게 막 때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를 때 각각의 전자들은 이렇게 지터링을 하면서 가죠. 그런 지터링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IID 랜덤 베리어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는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흘러가는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전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막 튀기는데 그 효과가 다 더해지면서 가우시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해지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나중에 하는데요. 이것이 가우시안 형상을 띠게 됩니다. 특히 샘플을 딱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어떤 한 순간에. 여기서 만약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스칼라를 얻게 되는데 스칼라 with uncertainty인데 네, 지금 가우시안처럼 되죠. 센트럴 리미트 theorem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앰플리파이어를 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배워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있습니다. 랜덤 벡터 x가 있는데 이 x는 캐피탈 N 개의 엔트리들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x 랜덤 벡터는 가우시안이라고 불립니다. 언제? 네, 그것의 조인트 PDF가 네, 이런 모양이 되면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네. 그런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일 때와 마찬가지로 파라메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처음에 먼저 이 코에피션트를 보시죠. 네, 여기 C라는 게 있죠? C라는 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function이라는 건 똑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뮤라는 좀 반가운 녀석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C inverse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뮤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벡터죠.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뮤가 이렇게 x1 마이너스 뮤1, x2 마이너스 뮤2 해서 xn 마이너스 뮤n이라는 이런 length n짜리 칼럼 벡터라면은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써야죠. 로우 벡터로 써야죠. 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엑스포넌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떼고 첫 번째 팩터는 x 마이너스 뮤라는 로우 벡터고요. 그 다음에 C 인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 by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인버스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n by 1짜리 벡터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 벡터와 매트리스의 곱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C 인버스는 n by n 매트리스여야 되죠. 그래서 C 인버스가 n by n이니까 C도 n by n이죠. 그래서 이 파라메터가 이번에는 매트리스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ize n 매트리스라고 했는데 뭐 size n이라는 것은 이제 n by n이란 뜻입니다. 로우 수가 행수가 n개, 칼럼 수가 열수가 n개인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뮤죠. 뮤라는 벡터. 그래서 뮤는 x와 당연히 랭스가 같아야죠. x가 랭스 n이니까 뮤도 랭스 n이고 그래서 랭스 n짜리 벡터 뮤와 그 다음에 사이즈 n짜리 매트리스 C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네. 자, 그리고 그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 앞에 코에피션트를 자세히 보시면 스퀘어 루트 2파이라는 것은 우리 많이 봤죠. 앞에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PDF로부터. 근데 여기 n승으로 이렇게 raise to the power of n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리언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분모의 베리언스가 스퀘어 루트 오브 베리언스 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바로 적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스퀘어 루트 오브 한 다음에 여기 DET가 뭔가요? 네, 이게 디터미넌트죠. 어떤 매트리스가 주어졌을 때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나요? 매트리스인가요? 스칼라인가요? 네, 스칼라죠. 그래서 이건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스칼라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로 벡터, 그 다음에 매트리스, 칼럼 벡터, 쿼드레틱 폼이라고 하죠. 쿼드레틱 폼도 이게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n이 1일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exponential function 안에 있는 exponent 쪽이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exp 이렇게 써서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PDF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당연히 알겠지만 이 뮤가 뭘까요? 뮤 벡터가 x의 민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매트리스 C는 뭘까요? 네. 매트리스 C는 여기 보시면 정의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expected value of 네. x 마이너스 뮤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게 어떻게 C가 그렇죠. n1일 때는 시그마 스퀘어에 해당됐고 시그마 스퀘어는 expected value of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었죠. 네. 지금은 이것이 일반화된 모양입니다. 랭스 n일 때. 자, 여기에 대해서도 노트를 열어서 다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랜덤 베리어블의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이런 거 노테이션 배웠죠. 거기서 랜덤 베리어블을 랜덤 벡터로 바꾸면은 요렇게 노테이션 쓰는 게 맞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랜덤 벡터로부터 민 벡터를 빼고 또 랜덤 벡터로부터 민 벡터를 빼서 트랜스포즈 한 것을 C sub XX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건 노테이션입니다. 코베리언스라고 해서 이렇게 코브 한 다음에 이렇게 X 랜덤 벡터를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C라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C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시메트릭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노테이션 좀 이상한데요.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등호처럼 쓰는데 그리고 여기는 빅 O입니다. 제로 매트리스고요. 요 뜻이 뭐냐면 이게 positive definite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시메트릭하고 positive definite한 매트리스 C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이제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땠나요?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n of mu,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썼죠.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랜덤 벡터도 두 개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민 벡터, 여기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n은 노멀해서 가우시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가우시안인데 랭스가 1일 때가 1이 아니고 여러 개일 때 1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베리어블이 하나라고 해서 univariate 한 가지 베리어블로 있는 이렇게 하고요. 랭스가 2면 bivariate 그리고 셋, 넷 넘어가기 시작하면 multivariate 가우시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한 페이지 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랜덤 벡터 X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expectation of x 마이너스 민 벡터 times x 마이너스 민 벡터의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편의상 c sub x underscore x underscore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썼죠? cxx가 이렇게 됐었죠? x 마이너스 뮤 x 마이너스 뮤 베리어블일 때 거기서 어떻게 보면 확장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C 매트리스가 시메트릭 매트리스라는 겁니다. 시메트릭이란 무슨 뜻이죠? 트랜스포지션 했을 때 같다는 거죠. 트랜스포지션이란 뭔가요? 네. 어떤 i행 j열에 있는 것을 j행 i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cxx의 트랜스포즈의 ij 컴포넌트는 무엇과 같은가요? cxx의 ji 컴포넌트와 같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3x3가 있었다면은 트랜스포지션이란 어떤 건가요? 다이아고널은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다이아고널을 미러라고 보면 서로 이제 미러 위치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하고 두 번째는 이 cxx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 사실 세마이 데피니트입니다. 그거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cxx로부터 트랜스포지션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정의에 따르면 expectation of x 마이너스 mu times x 마이너스 mu의 트랜스포지션인데 이것의 전체 트랜스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로 묶은 부분을 적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멀티 디멘셔널 인티그레이션이 되고요. n 디멘셔널이겠고 여기에 x 마이너스 mu의 트랜스포지션 곱하기 조인트 덴서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요건 스칼라죠. 매트리스 무브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의 트랜스포지션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A 트랜스포지션의 트랜스포지션은 이렇게 쓸까요? AB 트랜스포지션의 트랜스포지션은 BA 트랜스포지션이죠. 근데 A와 B가 같으면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expectation of x mu의 트랜스포지션이 되어서 결국은 CXX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됐고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려면 먼저 이 positive definite, positive semi-definite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매트리스, 시메트릭 매트리스로 한정을 지을까요? 먼저 positive definite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시메트릭 매트리스니까 스퀘어죠. 거기다가 앞에다가 어떤 임의의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요 같은 X를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쿼드레이트 폼이고 스칼라죠. 이 스칼라의 값이 모든 X에 대해서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면 positive definite 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시메트릭 매트리스 A가 positive semi-definite 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X 트랜스포즈 AX가 non negative란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네,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보시면 0을 제외했죠. 0 벡터를 제외했기 때문에 0 벡터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0 트랜스포즈 A 0는 0이죠. 네. 그래서 0일 때는 당연히 0입니다. 그러니까 0일 때 말고는 x가 0일 때 말고는 이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어떤가요? x가 0일 때 말고도 0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죠. 0 벡터가 아닌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non negative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면 많이 헷갈려 하는데 simplify를 하면 되죠. simplify 하면 어떻게 되나요? A라는 그냥 상수인 거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 AX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X 스칼라의 어떤 AX니까 AX 제곱이네요. AX 제곱은 X가 리얼이고 넌 제로일 때 어떻게 되나요? AX 제곱은 A가 양수냐 함수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되든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X가 0일 때는 0이고요. 그래서 positive definite는 그냥 양수라는 것의 확장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ositive semi-definite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A가 음수가 아닌 0 또는 양수라는 것에 확장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코베런스 매트리스가 positive semi-definite 하다는 것을 일단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클레임입니다. semi-definite는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빅 O고요. 그래서 CXX가 n by n이라면 이 O는 n by n 제로 매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emi-definite는 non-negative 하다라는 것과 같으니까 어떤 수가 non-negative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것을 확장했듯이 greater than or equal to를 이렇게 약간 웨이비한 요 부등호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greater than or equal to로 쓰는 그런 논문이나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정의는 어떤 건가요? 임의의 어떤 x를 곱해줘야죠. 근데 x를 우리가 랜덤 벡터 x에서 썼으니까 y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y를 cxx에 이렇게 앞뒤에 곱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스칼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정의를 쓰면 expectation of
x 마이너스 뮤,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되고 여기 y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y를 안쪽으로 다 넣습니다. expectation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expectation of y transpose x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어떻게 되죠? 예, 여기는 y 트랜스포즈 타임스 x 마이너스 뮤의 전체의 트랜스포지션이죠. 맞나요?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얘가 스칼라죠, 지금. 내적이니까요. 네. 따라서 이게 스칼라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은 expectation of y transpose x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일반적으로는 넌 네거티브일 테니, 이게 리얼이니까 얘는 넌 네거티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y에 대해서 심지어 제로가 아니라도 넌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 x가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그 랜덤 벡터의 조인트 PDF가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갖는데 그 파라메터라이저는 두 개의 컨스탄트 벡터와 컨스탄트 매트리스죠. 그것이 각각 어떻습니까? 민 벡터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로 주어진다는 매트리스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시메트리컬하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후에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것이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어야지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했습니다. 후에 다음에 보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나오는데 그때는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PDF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비교하면서 가우시안의 베리언스로 나눠주는 텀이 있는 PDF보다는 베리언스로 나눠주는 텀이 없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보다 유용하고 제너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인트 PDF 오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인버스를 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쓰려면은 반드시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여야 됩니다. 뭐 비율을 드린다면 양수여야 되는 거죠. 0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식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비명을 지르고 포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implify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법을 알려드렸죠. 공부를 하거나 뭘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simplify and visualize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는 편이죠. 그림 그리는 것이 바로 visualize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뭐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있겠죠. 트리를 그리거나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이런 것이 다 visualize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simplify를 해서 앞서 나온 그 복잡한 density 펑션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density 펑션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인트 density 펑션 기억나시나요? 벌써 안 나십니까? 1 over square root 2파이의 n승, 그렇죠? 그 다음에 square root of determinant of the covariance matrix, 그 다음에 exponential, 엑스포넌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c 인버스 코베리언스입니다.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n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n은 1을 넣고 그 다음에 민 벡터 대신에 민을 넣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대신에 베리언스를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ensity 펑션은 1 over 스퀘어 루트의 1승이죠. 그 다음에 자, C는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자, 매트리스를 극단화해서 줄인 게 뭐죠? 스칼라죠. 1 by 1 매트리스가 바로 스칼라 않습니까?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디터미넌트. 그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퀘어 루트 오브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이게 다 이제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죠. 그래서 x 마이너스 뮤가 되고, 자, C 인버스는 1 오버 시그마 스퀘어고, x 마이너스 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2 파이 시그마 스퀘어 타임스 e to th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 스퀘어드 디바이 바이 2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뭐,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식을 보셨을 때는 항상, 심플리파이를 하셔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n이 2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n이 2일 때는 이제 이 민 벡터가 2by 1이죠. 그래서 각각 엔트리를 뮤1, 뮤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인데요.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정의를 써서 전개를 해보시면 여기 1, 1 엔트리는 첫 번째 엔트리 x1이라고 할까요? x1의 네, 베리언스 2, 2는 x2의 베리언스가 나오고요. 이 1, 2와 2, 1에는 x와 y의 코베리언스가 나옵니다. 즉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xx, cxy, cyx, cyy 그런데 cxy와 cyx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메트릭하게 나오고요.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쓸 수 있었죠? 네, 코베리언스를 죄송합니다. 코베리언스를 cxx와 cyy의 곱의 스퀘어 루트로 나눈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실 수 있나요? 네, cxy를 시그마 1과 시그마 2로 나눈 거니까 로 타임스 시그마 1 타임스 시그마 2가 cxy라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시면 디터미넌트 오브 C는 어떻게 되죠? 2by 2일 때 각각을 ABCD라고 하면 AD-BC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로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서 인버터블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죠? 네, 기억하십니까? 네.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라는 것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다른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의 affine function, 즉 뭐 y는 ax 더하기 b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two dimensional joint density를 그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그 직선상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impulse, fence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복잡하지만 대입을 하셔서 요 식에 대입을 하셔서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리느냐? 네. 매틀랩으로 그려보시기 사실 쉬운데요. 이것을 로우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 우리가 이 가우시안을 유니베리트 가우시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n이 2일 때는 바이베리트 가우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민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리스로 파라메터라이즈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민과 각각의 베리언스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도 파라메터라이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들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들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또는 민들과 베리언스들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조인트 덴서티 펑션에 x1, x2라고 하겠습니다. 칸투어 플롯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칸투어 플롯이란 어떤 건가요? 칸투어 플롯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만약 이게 x1 축이고 옆에서 봐서 이게 x2 축이고 이게 위에가 이 덴서티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르는 거죠. 어떤 평면을 써서 그 평면 위로 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싹둑 잘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르면 이렇게 싹둑 잘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본 겁니다. 네. 그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로우가 0이면 네. 앞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로우가 0이면 여기서 이 부분이 0이죠. 이 부분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크로스 텀이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먼저 density 펑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density 펑션을 쓰면 네. 놀랍게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각각의 density 펑션처럼 이렇게 팩터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multiple random variables의 independence를 공부할 때 어떤 걸 봤나요? joint density가 marginal density들로 팩터링이 되면 어떻게 되죠? independent 하죠. 그래서 rho가 제로일 때는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x1이라고 하고 이쪽을 x2라고 하면 칸투어는 어떻게 생길까요? 네. 여기서 mu1, mu2라는 지점이 있으면 네. 여기서 이제 베리언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타원 같은 게 얻어집니다. 이 경우는 네. mu1의 베리언스 보다 x1의 베리언스보다 x2의 베리언스가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일 때는 어떻게 됐죠? 예,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됐었죠. 어떤 직선이 있었고요. 그 직선상에 거의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칸투어가 나타납니다. 네. 이때 한번 보시면 이쪽으로 x1 축으로 프로젝션을 하면 이렇게 가우시안 덴서티가 이렇게 나타나죠. x2 축으로 프로젝션하면 이렇게 좀 베리언스가 작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mu1, 이쪽은 mu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일 때는 네, 극한을 생각하면 네, 기울기가 음수인 어떤 직선상에만 나타날 텐데 그렇진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음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x1 쪽은 베리언스가 x2보다 이제 작은 경우를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랜덤, 바이베릿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일 경우에는 칸투어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동심원을 쉬프팅을 하고 민만큼 찌그러뜨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 첫 번째 경우는 가로 세로로 찌그러뜨린 거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수직하게 되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해서 이제 찌그러뜨린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n인 경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n-베리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이 바이베리트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어떤 미인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서큘러리 시메트릭한, 스페리칼리 시메트리칼하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돌리고 뭐 찌그러뜨리고 수직축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로민이고 베리언스가 다 같은, 그래서 각각의 축으로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돌린 게 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왜 다 인디펜던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시겠나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랜덤 벡터 x가 노멀이면서 제로민이고 시그마 스퀘어 i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덴서티 펑션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스페셜 케이스죠. 네. 민이 제로이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시그마 스퀘어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죠. 이렇게 1, 0, 0, 0 해서 가고 0, 1 해서 다이고널만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그런 것을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라고 하고 캐피탈 I로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조인트 덴서티 펑션은 어떻게 되나요? 자, 1 over 2파이의 스퀘어 루트 2파이의 n승이고
자, determinant of C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시그마 스퀘어의 n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스퀘어 루트 오브 시그마 스퀘어의 또 n승이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에 뮤는 0이죠.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자, C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니까 C 인버스는 1 over 시그마 스퀘어 아이덴티티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이 C랑 이걸 곱해보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스퀘어의 아이덴티티고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 스퀘어는 분모로 가고 분자는 네, 이렇게 되죠. x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잘 고치시면 결국은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이래서 n 1 over 2 pi 시그마 스퀘어 exponential of xn 스퀘어 divided by 2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density, joint density 펑션이 팩터링이 됐죠. 각각의 density 펑션으로 팩터링이 됐으니까 independent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density 펑션의 모양이 똑같죠.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고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identically distributed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IID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모든 엔트리들이 x1, x2, xn들이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되어 있고 n0 시그마 스퀘어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ensity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봤습니다.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density 펑션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랜덤 벡터가 있습니다.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 근데 이것을 가우시안이라고 부르겠답니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어떤 조건이냐면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런 꼴로 나타나면입니다. 자,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었죠. PDF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었고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랜덤 벡터도 방금 한 것처럼 조인트 PDF로 정의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배웠었죠, 앞에서. 예, 어떤 랜덤 벡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라미터, 여기서 뮤라는 벡터와 C라는 매트리스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C는 특히 시메트리컬하고 여기 시메트리컬하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density 펑션에서는 C 인버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면 인버터블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보시면 C 인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PDF보다 좀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 of Gaussian Random Variable이 Joint PDF보다 좀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양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일 때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잘 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죠? 네, exp 한 다음에 민이 shift된 만큼이 있었죠. 오메가 뮤. 그 다음에 덴서티가 벨커브고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벨커브였죠. 그래서 2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덴서티 펑션은 어땠습니까? 베리언스가 커지면 폭이 늘어났죠. 근데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줄어들면서 결국은 uncertainty principle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곱이 어떤 것보다 분명히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때는 같아지죠. 그래서 덴서티에서는 분모에 시그마 스퀘어가 있었다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는 분자의 시그마 스퀘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확정된 버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클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엑스포넌트의 첫 번째 텀은 j는 똑같죠. 네. 이 엑스포넨셜 펑션의 엑스포넌트는 여기서 스칼라로 되어 있죠. 매트리스인 경우는 우리 컨트롤 시스템 할 때 따로 이제 정의를 했고, 여기서는 다 안에 엑스포넌트가 어떤 스칼라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뮤라고 했는데, 오메가는 n by 1 벡터이고, 오메가도 n by 1이니까 트랜스포즈에서 내적하면 스칼라가 되죠. 네, 이것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것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n이 1일 때는 오메가 뮤가 돼서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보겠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되죠? 분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는 1 by n이고 c는 n by n이고 오메가는 n by 1이니까 이것도 또한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니까 이것은 넌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넌 네거티브 펑션이고 2가 됐고, 오메가가 전체적으로 커지면 이것은 값이 커지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또 벨 커브가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n이 1이면 이게 오메가 곱하기 c는 뭐였죠? 베리언스죠. 시그마 스퀘어. 그리고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구나. 바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메터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민 벡터고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일 수 있는데, 만약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면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그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조인트 덴서티, C 인버스를 쓰는 그 조인트 덴서티로 바꿔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그 조인트 덴서티 펑션은 잘 정의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문제없이 정의가 됩니다. 물론 조인트 덴서티 펑션도 PDF도 이 멀티 디멘셔널 델타 펑션을 쓰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로가 1이면 n이 2일 때 어떻게 됐었죠? 이런 어떤 직선이 나타나고 x1, x2에서 이 위에 이제 덴서티가 있었죠. 근데 이 2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 적분하면 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약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선상에서 이게 다 일종의 델타 펑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커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임펄스 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펑션이 아니고 이제 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너럴라이즈한 어떤 것이 됩니다. n 디멘셔널이고 C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벡터 x가 가우시안이면 어떻게 됐었죠? x1, x2가 다 가우시안이었죠. 인디펜던트 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인디펜던트 하든 하지 않든 벡터 x가 가우시안 벡터면 이때 어떻게 하나요? 이 x1, x2, xn을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랜덤 벡터 x가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어떻죠? 우리가 n개의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덤 벡터들이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고요. 언더라인이 있으니까 다 벡터들입니다. 길이는 달라도 됩니다. 스칼라일 수도 있고요. 이 벡터들이 조인틀리 가우시안이다라는 말을 이제 정의하려고 합니다. 방금 앞서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x1, x2 해서 랜덤 베리어블스 n개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나요? 네. 이것들로 만들어진 벡터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면 그렇게 부르겠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요 x1 벡터, x2 벡터를 다 스택해서 또 벡터를 만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벡터가, 이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가 가우시안이면, 즉 어떻게 되나요? PDF가 가우시안 PDF를 따르든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가우시안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나오면 그때 조인틀리 가우시안하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프로퍼티도 좀 봤었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예,
중요한 것은 역시 parameterized by two parameters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joint PDF로 우리가 받고 joint characteristic 펑션을 봤는데 두 경우 모두 두 개의 파라메타, mean 벡터와 covariance 매트리스로 parameterize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특징으로 이제 또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자, x가 이렇게 가우시안 랜덤 벡터입니다. 미니 뮤고 코비런스가 C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매트리스 A를 곱합니다. A는 물론 곱해질 수 있는 사이즈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x가 n by 1이면 뭐 A는 m by n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질 수 있는 어떤 컨스턴트 B를 더합니다. A가 m by n이고 n by 1이면 이것은 m by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트랜스폼을 합니다. 이런 것을 affine 트랜스폼 또는 뭐 한국에서는 affine 트랜스폼 이렇게도 부릅니다. affine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벡터 x를 affine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타이포가 있는데 이게 y입니다. 놀랍게도 affine 트랜스폼 했더니 여전히 가우시안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써야죠. 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보기 전에 먼저 여기 mean과 이게 코비런스가 돼야 되는데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y의 mean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니까 어떻게 되죠? 네. 리니어리티에서 이렇게 쪼개지죠. 그 다음에 a를 뽑아내면 네, 결국 a mu x죠.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코비런스를 보겠습니다. 코비런스 오브 y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코비런스 오브 y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y 자리에 써볼까요? a x 플러스 b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래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expectatio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y 빼기 y의 mean 그 다음에 y 빼기 y의 mean의 transpos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y 자리에는 ax 플러스 b, my 자리에는 a mu 플러스 b를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 x 마이너스 mu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u transpose a transpose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뽑아내면 여기는 x 마이너스 mu의 transpose가 되고 또 a transpose가 뽑혀 나와서 ac a transpose 이렇게 됩니다. 즉 랜덤 벡터 y는 아직 가우시안인지는 모르지만 mean이 이렇게 되고 코비런스 매트리스가 이렇게 되니까 만약 가우시안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이 결과를 좀 음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E sub i라고 하겠습니다. E sub i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죠. 예를 들면 i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B는 우리가 0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A, X 플러스 B를 하면 뭐가 나오죠? 네, XI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디어렘이라고 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XI는 네, 가우시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모든 I에 대해서 할 수 있죠. 따라서 각각의 엘리멘트 X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X는 X1부터 쭉 Xn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를 이런 식으로 잡고 B를 제로로 잡으면 각각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각 엔트리, 엘리멘트는 벡터의 엘리멘트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를 예를 들면 A 트랜스포즈라는 로 벡터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0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AX 플러스 B가 A 트랜스포즈 X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AI, XI 이렇게 돼서 웨이티드 썸이 되죠. XI들의. 이것도 또한 가우시안이라고 우리가 지금 디어렘이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들의 웨이티드 썸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입니다. 조인틀리 가우시안이 있으면 웨이티드 썸 해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랜덤 벡터 x가 있는데 여기서 적당히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죠. 뭐 첫 번째, 세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도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됩니다. A를 어떻게 잡으면 되고 B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y가 가우시안이고 민이 a mu 플러스 b이고 코비런스 매트리스가 a, c, a 트랜스포즈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씁니다. 가우시안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하면 증명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입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죠? 예,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여기 y를 써야죠. 이게 y니까요. 자, 그리고 y는 ax 플러스 mu였으니까 y 자리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하는데 어떻게 되죠? b는 컨스탄트니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을 잘 보시죠. 여기서 이쪽을 보시면은 e to the j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가 칼럼 벡터니까 오메가 트랜스포즈는 로우 벡터 ax에서 이게 쿼드레틱 폼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죠. 이것도.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우리가 x의 코베리언스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쓰고 싶으니까 먼저 오메가 트랜스포즈 a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리스틱 펑션 할 때는 어떻게 됐나요? 오메가 트랜스포즈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a 트랜스포즈 오메가의 트랜스포즈 x.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어떤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것은 요 값은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오메가 프라임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오메가 프라임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처럼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오메가 자리에 a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오메가 자리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게 오메가 자리에 각각 a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써지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여기가 뭐죠? 네. 이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뮤 자리인데 이제 y의 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오메가 트랜스포즈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오메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어파인 트랜스폼은 여전히 가우시안이다.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벡터즈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리얼이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게 컴플렉스인 걸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랜덤 벡터즈라고 했지만 벡터의 스페셜 케이스는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베리어블도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가우시안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N of T라는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 가우시안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Additive라는 말, 바로 더해진다는 것 이외에도 Independence라는 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Probability Theory에 관한 것을 복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tatistical Independence를 배웠고 Correlation, Covariance, Correlation Coefficient를 배웠는데 오늘 다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나왔었죠. Covariance가 많이 나왔었죠.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Covariance 매트리스. 그리고 2by1, 즉 바이베리트 가우시안일 때 네,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안에 Correlation Coefficient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키워드는 뭐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죠.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어파인 트랜스폼이 여전히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때 매우 유용했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덴서티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expectation of e to the j 오메가 x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그 PDF와 이루기 때문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바로 랜덤 베리어블을 캐릭터라이즈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 시리즈 전개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랜덤 베리어블을 fully 캐릭터라이즈 한다면 이 collection of all non-central moment들이 바로
디스트리뷰션을 랜덤 베리어블을 fully characterize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이런 모든 non-central 모멘트가 필요하진 않았고요. 가우시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봤듯이 두 개의 모멘트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랜덤 벡터에게 확장하기 위해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 of e to the j 그 다음에 스칼라인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썼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마찬가지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랜덤 벡터를 fully characterize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랜덤 벡터를 이루고 있는 베리어블들이 independent 하면 if and only if 조건으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마지널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팩터링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먼저 덴서티 펑션 PDF를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 커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벨 커브에서 어땠습니까? 시그마 스퀘어라는 것을 크게 하면은 이 벨 커브 폭이 넓어졌고 대신에 높이는 줄어들어서 전체 적분하면 1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써서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벨 커브이고요. 이번에는 베리언스를 늘리면 폭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분자에 오고 이것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덴서티 펑션보다 가우시안의 경우에 보다 더 유용하게 해주는 바로 그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발명한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j 오메가 뮤는 바로 민 때문에 생기는 쉬프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그마 스퀘어가 만약 제로라면 덴서티가 바로 이렇게 포인트 매스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는 바로 민과 베리언스 이렇게 두 개의 파라메타로 fully characterize 된다는 것이고요. 이 센트럴 모멘트들은 좀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짝수 센트럴 모멘트와 홀수 센트럴 모멘트가 이렇게 쉽게 얻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 때문이고요. 우리는 low noise amplifier를 쓰는데 그 안에서 이 일렉트론들이 지터링을 하게 되고 그 지터링이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thermal noise이기 때문에 열 진동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신된 신호를 굉장히 증폭을 하기 때문에 이 thermal noise 이펙트가 보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정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덴서티 펑션을 써서 정의를 했고요. 덴서티 펑션은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덴서티 펑션의 n 디멘셔널 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런스 매트리스라는 것에 인버스가 등장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땠나요? 네,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렇게 코비런스 매트리스의 인버스가 아닌 코비런스 매트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써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어떤 건가요? 네. X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면 그 affine transform도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